사주운전 37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미친 개한테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칠공과 구양봉의 목숨을 건 싸움으로 본격적인 화산 농검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에는 그 누구도 구양봉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홍칠공의 타구봉법만은 사기급이었기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구양봉이 가짜 구음진경을 연마하여 터득한 무공을 꺼내더니 이것은 너무나 괴기스럽고 듣도 보도 못한 무공이라 홍칠공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양봉이 목숨까지 걸면서 큰 소리친 것도 과언이 아니었나 봅니다. 가짜 구음진경에 홍칠공은 조금씩 밀리고 있었습니다. 곽정은 아무리 화산농검이라는 시합 중이라고 할지라도 홍칠공이 위험에 빠지면 즉시 달려들어 도와주려 했습니다. 황룡도 홍칠공의 패색이 짙어지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꺼내들었습니다. 설마 황룡이 꺼낸 것이 탐스럽게 생긴 그것이겠습니까? 바로 김영선설의 모든 인물 중 가장 높은 지력을 꺼내들었습니다. 황룡은 구양봉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구음진경 구절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황룡이 방금 마구잡이로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반응이 오는 구양봉이었습니다. 걸려들었습니다. 옳거니 하며 황룡은 더 많은 미끼를 투척해냈습니다. 이미 구음진경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구양봉이었기에 황룡이 던져준 말들이 밀가루든 전분가루든 상관없이 흡입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후유증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구양봉은 머릿속의 모든 것이 뒤엉켜버려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홍칠공이 아니었습니다. 타구봉으로 구양봉의 뚝배기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구양봉은 태굴박이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홍칠공에게 맞아서 아픈 것도 있었지만 황룡이 마구잡이로 뱉은 구절 때문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살고 봐야 했습니다. 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화산농검에서 구양봉을 물리친 홍칠공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황룡의 비중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았고 저 뒤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황약사가 화산에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황룡은 한달음에 달려가 황약사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황약사도 홍칠공과 같은 이유로 화산을 오른 것이었습니다. 화산농검에서 천하제일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찌 보면 황약사와 홍칠공 두 명밖에 없는 초라한 화산농검이었지만 그래도 승부는 내야 했습니다. 홍칠공은 뭐가 그리 급한지 지금 당장 승부를 내보자고 했습니다. 황약사는 방금 전까지 구양봉과 치열하게 싸운 홍칠공이 아무래도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정오가 되면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하자 황룡이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말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승부를 낼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곽정을 상대로 싸우되 얼마나 빨리 곽정을 쓰러뜨리는지를 보고 승부를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단 300초씩 동안 곽정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곽정이 승리하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황약사가 먼저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홍칠공은 쉬면서 기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로 했고 말이죠. 이중인격자의 대명사 황약사는 지금은 양처럼 순해져 있었습니다. 하여 황룡을 위해서라도 곽정에게 양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칠공이 곽정을 빠르게 이겨버리면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힘을 좀 빼고 대결을 하면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황약사가 하나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간 곽정은 구음진경을 거의 터득하여 무공이 500인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는 황약사가 곽정과 장력을 맞대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심하다가는 질 수도 있겠다고 말이죠. 결국 조금씩 공력을 올려가며 맞서다가 50초씩 만에 황약사는 자신의 모든 공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천하오절이라는 칭호는 그만한 자부심도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양보해줘야지 하며 양처럼 순했던 황약사였는데 싸우다 보니 광기의 황약사가 돼버려서는 무자비한 무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곽정은 이제부터는 온전히 방어만을 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봐도 곽정이 밀리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곽정이 쌍수호박을 꺼내들었다면 황약사와 대등하게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였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약속의 300초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약사는 이젠 절제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라서는 화산농검을 위해 그간 숨겨온 비밀병기를 꺼내들고 말았으니 황룡이 큰 소리로 이제 300초씩이라고 하자 그제야 이성이 돌아온 황약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밀병기를 사용한 뒤라 곽정의 안위가 크게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곽정은 부상 입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황약사의 내공이 어찌나 강했는지 몸이 자꾸만 빙빙 돌아가고 있었고 이러다가 쓰러지면 결국 마지막 300초씩의 황약사에게 진 셈이 되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다리의 힘만으로는 멈출 수가 없자 곽정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무서운 장력을 땅바닥에 날려 그 반동의 힘으로 도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곽정이 자신의 비밀병기마저 막아내자 오히려 홀가분해진 황역사였습니다. 그리고는 홍칠공을 미리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홍칠공이 300초씩 안에만 곽정을 쓰러뜨리면 화산농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건 홍칠공이 생각해도 자신이 너무 유리한 대결 같았습니다. 곽정은 황역사와의 방금 전 대결에서 모든 공력을 쏟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곽정에게 황역사의 철피리를 들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곽정이 어찌 사부님께 무기를 들고 싸울 수가 있겠냐고 하자 홍칠공이 정색하며 이건 시합이라며 제대로 임하라고 혼냈습니다. 그리하여 황룡의 카운트로 곽정과 홍칠공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홍칠공은 200초 시간에 곽정을 이기면 아무래도 황역사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 손에 사정을 두고 상대했습니다. 그러나 홍칠공 역시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곽정은 구양봉 덕분에 무기를 사용하는 무공도 이미 5절급인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곽정의 무공을 크게 상승시켜준 구양봉은 황룡의 계략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미쳐버렸는지 바위에 얼굴을 박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으로 선혈이 튀어갔고 이마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드디어 구음진경 연말을 마쳤다고? 과연 그랬을까요? 어느덧 200초씩도 훨씬 지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홍칠공도 황역사와 마찬가지로 곽정이란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홍칠공의 공격에는 사정이 전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곽정도 쌍수호복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곽정은 홍칠공과 같은 600인력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장력은 홍칠공의 항룡 18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300초씩이 다 끝날 때까지 곽정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여 마지막 300초씩에 다다르자 자신도 모르게 필살기를 꺼내들고 말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홍칠공의 60년 인생 동안 가장 웅후한 장력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여 곽정이 크게 다치는 게 아닌가 싶어 다들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곽정은 홍칠공의 장력을 우뚝 서서 맞서고 있었으니 이때 곽정의 나이는 20살도 안 되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5절급은 분명 뛰어넘었을 거라 추정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후속편에서는 최소 주백통과 같은 700인력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치광이 구양봉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홍칠공에게 덮쳐왔습니다. 다행히 구양봉의 공격을 간신히 피하기는 했지만 방금 구양봉의 무공은 그동안의 구양봉과는 전혀 다른 무공이었습니다. 몸짓 하나하나 종잡을 수 없었고 너무나 변칙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했습니다. 그야말로 스트리트 파이터의 블랑크 마냥 괴상망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구양봉의 공격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올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홍칠공은 절세의 봉법인 타구봉법이 있었기에 간신히 막아낼 수는 있었습니다. 구양봉은 이제 무기를 던져버리곤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덤벼들었습니다. 원래 타구봉법이 개를 패라는 뜻이었기에 홍칠공은 개 패듯이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구양봉은 몸을 획돌아 타구봉을 등으로 깔아 눌러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홍칠공에게 발길질을 하니 홍칠공은 타구봉을 놓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의 타구봉법이 처음으로 구양봉한테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황역사가 구양봉과 싸워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양봉은 다가오는 황역사를 단황야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분간 못할 정도로 미쳐버린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는 황역사를 향해 먼저 덤벼왔는데 이 모습은 야생동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황역사는 급한 마음에 탄지신통으로 물리치려고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구양봉은 고개를 획돌려 황역사의 손가락을 깨물어버리고 말았으니 황역사는 통증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고 옆에 있던 곽정이 도와주러 급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구양봉은 이번엔 곽정을 구양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곽정을 덥석 안아버렸습니다. 그러니 홍칠공은 다시 웅후한 장력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양봉은 어쩔 수 없이 곽정을 놓아주었고 재빨리 홍칠공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분명 구양봉의 무공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고 괴상할 정도로 편칙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양봉의 무공 자체가 크게 상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잠깐 사이에 홍칠공은 구양봉을 제압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는 황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역사는 홍칠공에게 구양봉의 허점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금세 구양봉은 슬슬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홍칠공이 손을 뻗어 공격해오자 구양봉은 좀 전처럼 또다시 깨물기 신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구양봉의 이빨이 홍칠공의 손가락을 야무지게 깨물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라? 그런데 구양봉의 이빨에는 아무것도 물려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구양봉은 홍칠공의 검지를 노려 정확하게 물었지만 홍칠공은 이미 검지 하나를 엿바꿔 먹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실은 홍칠공은 손가락이 하나 없었기에 굳이 신 게 홍칠공이라는 벼로가 있었습니다. 고수의 싸움에서는 한 번의 노림수가 실패하면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구양봉은 홍칠공한테 혈도를 지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양봉은 가짜 구음진경을 익혀 전신의 혈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었으니 하여 득달같이 몸을 일으켜 홍칠공에게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방비할 수 없었기에 구양봉의 공격이 결국 어깨에 적중되고 말았습니다. 홍칠공도 급하게 장력을 날려 되돌려주긴 했지만 구양봉에게 한 수 차이로 진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여 패배를 인정하고 천하제일은 구양봉이라며 승복했습니다. 황에서도 구양봉이 천하제일이라는 곳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비록 가짜 구음진경을 익혀 정신착란으로 미치광이가 되었지만 2차 화산 농검에서의 승자는 구양봉이라고 모두가 인정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황룡이 황당한 말들을 꺼내들었습니다. 글쎄 한다는 말이 천하제일은 구양봉이지 당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라고 할 줄 알았지만 구양봉은 그럼 나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황룡은 당신이 누군지 당신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묻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위에 생긴 구양봉의 그림자를 가리키며 구양봉은 당신 뒤에 있으니 누가 천하제일인지 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구양봉은 바위에 생긴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기 시작했으니 얼마 되지 않아 구양봉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다는 것을요. 대려 자신의 몸만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으니 항복을 외치며 그대로 떼빼고 말았습니다. 겁먹고 도망치는 구양봉에게도 황룡은 얄짤없었습니다. 구양봉이 아무리 달아나도 그림자는 계속 따라붙을 테니 그런 구양봉에게 구양봉이 계속 쫓아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구양봉을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차 화산 농검이 끝났고 어찌됐건 천하제일은 구양봉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다만 구양봉 자신은 영원히 몰랐겠지만요. 황역사는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서 곽종과 황룡의 혼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앞으로는 행복한 시간만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몽골에서부터 날아온 흰수리가 곽종 앞에 앉았습니다. 살펴보니 흰수리 발목에 편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편지는 화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자신의 잘못으로 어머니 이평이 죽은 것에 사죄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곧 몽골군이 송나라 유충지 양양성을 공격할 거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리 되자 곽종과 황룡의 혼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양양성을 뺏긴다면 송나라는 풍전등화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여 곽종과 황룡은 양양성을 수호하는 임무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양양성을 지켜야 하는 숙명은 훗날 곽종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황룡이 없었다면 양양성은 너무나 쉽게 함락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종전 37권이 끝났습니다. 저 역시 만화책 유튜버의 숙명으로 훗날 실버 버튼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니 한 3년? 5년? 그렇다고 10년은 좀 심했다.